사실은 이제 의상학과를 나와서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 뭐 디자이너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 30년이 넘게 이제 패션 화보의 스타일링과 디렉팅을 했고, 한 10몇 년 전부터는 전시 기획을 하고, 전시에 관련되거나 아니면 뭐 사진 작업에 관련된 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스타일링과 기획과 어떤 정체적인 전시 프로젝트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트 디렉터라고 해야 되는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뭔가 자수와 관련된 걸 보면은 너무 애정하게 돼서 자꾸 모으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패브릭을 팔거나 이런 수루 용품을 팔거나 꼭 들어가서 보게 되고, 지금 이 수도 이제 원단이 이렇게 안 예쁘게 남았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뭔가 도안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수를 놓게 됐는데, 뭔가 사고가 정리가 안 되고 마음가짐을 좀 바꿔야 되고 이럴 때는 괜히 이렇게 수틀을 잡고 수를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참 많이 받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실제적으로도 이 수실이 원단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느낌에 약간 저한테는 명상 같은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반려사물은 원단과 수를 놓는 것과 이런 걸 보면 끝없이 모으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나의 가장 큰 반려사물인 것 같아요. 워낙 수놓고 원단 갖고 인형옷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의상학과 가고, 그래서 공업용 미싱으로 수업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하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공업용 미싱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의 손바느질로 하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재봉틀로 했는데, 그 재봉틀이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쓰시던 재봉틀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재봉틀인데, 그걸로 천천히 하면 뭐 셔츠도 만들고 자켓도 만들고 팬츠도 만들고 만들겠는데 공업용 미싱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손재봉틀로 저 졸업작품 모든 작품을 다 만들었었어요. 그 재봉틀이 그제서야 우리 할머니가 이 재봉틀 안 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 그 바느질방에 잘 간직하고 있는 보물 1호예요, 사실은. 네. 저희 때는 과외도 없고요. 그냥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식사하고 책 보고 숙제하고 자고, 이게 일상이라서 그런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책을 읽는 부분이 저한테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언니가 사놓은 책 그거 전집 이런 거 읽으면서 그냥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김동리의 무녀도 같은 단편을 읽으면 그 무녀 무화가 사는 집에 지붕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혼자 이제 방에서 상상으로 한 편의 영화처럼 혼자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그 단편 소설들을 읽으면서 한 편 한 편을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나만 할 수 있는 상상력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나왔다 빠져들었다 나왔다 하는 그 묘미 때문에 계속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이제 눈이 나빠지고 눈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안경을 계속 끼게 됐는데, 얼굴이 너무 심심하게 생긴 것 같아서 안경은 이렇게 뭔가 컬러가 들어가거나 모양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안경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제 컬러가 너무 예쁘잖아요. 연보, 제가 좋아하는 연보라색에다가 이렇게 녹색이 들어가 있는 이런 안경인데, 안경 끼면서 또 분위기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그래서 참 안경도 나의 반려사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복권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전통을 이야기할 때, 한복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돌복을 최고로 꼽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옷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의 개성을 담고 있고 뭔가를 염원을 표현하잖아요. 무명장수하라는 그런 그 문구도 많이, 좋은 문구도 많이 쓰지만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렇게 색동원 만들면서 그 안에 또 염원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저 호건이 너무 유머러스한 거예요. 저한테는 호랑이를 어떻게든, 제일 무서운 호랑이를 옷에 넣고는 싶은데 그거를 모자를 만들어서 저렇게 귀도 만들고 무섭게 이빨 모양도 만들어서 한 호건을 보면 그렇게 유머러스한 우리 조상님들의 표현 방법, 디자인, 이런 게 한꺼번에 느껴져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해요, 호건을. 이건 제가 이제 다른 화보 작업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호건을 가족들을 위해서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 작품이긴 하지만 호건이 갖는 그런 좋은 의미와 우리 조상이 갖는 어떤 유머의 한 수,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나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라는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일을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저의 색깔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그 코리아랑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편집장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서양 화보식의 화보만 계속 하고 있는 거에 약간 이제 나도 지쳐 있었고 그쪽 편집장도 지쳐 있었던 사이에 제가 뭔가 이제 패션 화보를 뭐 황학동 가서도 찍어보고, 어떤 그 아이템 화보를 시장에서도 찍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그런 나의 색깔을 넣는 화보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에 아마 그런 걸 시도했다가 2006년에 본격적으로 한복 화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복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했는데, 진짜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죠 뭐. 그래서 한복 뭐 속옷 겉옷 할 거 없이 내 맘대로 막 입히고 머리도 염색해서 막 빨간 머리 파란 머리 해서 했는데, 촬영하면서 야, 이거 진짜 전통 한복 하는 분들이 보면 이제 난 이 업계에서 돌팔매를 맞겠다 싶을 정도로 제 맘대로 찍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게 여러 가지로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복이 아름답고 정말 절제미가 있고 고전적으로 입었을 때 아름다운 우아미가 있는데, 지금 2006년 버전으로 한복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한복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서 입혀보고, 그 이후로 한복 화보가 인정을 받으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미감이 뭔가 부드럽게 먹혔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떤 한국적인 색깔을 내는 거에 탄력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의 제 색깔을 제대로 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